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에 정말 마음 편하게 준비했어요. 정말 마음 편해. 그래서 들어올 때 표정이 그렇게 밝았던 거죠. 안 썩었잖아요. 여유 있게 오시더라고. 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면서 오늘은 화면만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 건데 네네. 주셨네.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이제 동학개미 2022년 주식 24조 원 매수. 24조. 그것도 순매수. 순매수. 근데 뒤를 우리가 중요한 건 뒤쪽이에요. 대부분 종목서 손실. 대부분 종목서 손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네. 네. 뒷목이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칸만 보시면은 네. 그래서 올해 24조 원 정도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은 반대로 ETF 포함해서 10조를 팔았어요. 팔았어. 네. 저거 우리가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았어요. 다 받은 거고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6%예요. 오, 그렇게 많아요? 네.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요? 외국인들은 18%예요. 근데 이거 제가 왜 짚어보냐면 덩치는 개인들이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장을 개인들이 주도를 못해요. 중요한 건. 다 개인 플레이에 많이 휘둘려서 그럴까요? 뭐 뉴스나 이런 거에도? 물론 그것도 있어요. 네. 그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라는 게 영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쭉 사요. 싹 사 올려. 일단 다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외국인들이 매도 때려버려. 그 물려있는 쭉 거야. 밀려버리는 거죠. 그 물려있지. 그러니까 매수의 양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매수의 타이밍인 것 같아요. 수급의 타이밍.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우리가 전문가들 그 보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받아내는 매수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올리게 매수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개인들이 66% 정도 비중이 있고 덩치가 크지만 이 매수가 어찌 보면은 각계전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 번에 빡 사가지고 상한가 만들듯이 쭉 쏘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매수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게 모래알 같은 거죠. 들어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 끊겨버리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큰 가망 딱 터뜨리게 되면 호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힘을 전혀 못 쓰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개인들이 이렇게 팔더라도 이게 산발적인 매도고 각계전투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체계 강도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힘이 이렇게 세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긴 하지만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화력을 확 쏘는 거, 집중시키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없어질까라고 본다라면 저는 아니라고 맞아요. 봐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냉정하고 예전에 그 1박 2일이라는 그 버라이어티가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강호동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주식시장은 그렇게 참여해야 돼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게 100이라는 시장을 이렇게 땅 따먹게 하듯이 가져오는 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 안 뜬 강도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팔잖아요. 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수산시 주머니에 있는 그 삼성전자를 내가 강제로 빼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판단한 건 여기 있는 주요 주머니에 있는 삼성전자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뺏기는 거, 뺏기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싸게 파냐, 싸게 파냐. 그걸로 해서 결국 돈을 벌고 돈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어린이님 정답. 나만 아니면 돼. 결과. 꼭 나였어야만 했냐?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하냐? 그 영화가 진짜 해바라기. 이상하게 나중에 떴어요, 나중에. 그랬는데 맞아요. 나만 꼭 나였어야 해? 이게 내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시장 볼 때 그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패스트 팔로우.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정말 잘하는 건 물론 뭐 기술적 분석도 잘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역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눈치 잘 살피는 거. 그 먼저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눈치가 있어야 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눈치 싹 칼pe 갔다가 뭐 갈 것 같으면 빨리 따라 붙었다가 그냥 아니가 싶으면 빨리 빠져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장투가 아니라면은
일반 시장에 참여했을 때는 그게 제일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눈치를 제일 잘 살피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는 거. 그게 대표적인 사업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뭐 66%에 있긴 하지만 이 힘이 결집해서 가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개인이긴 하지만 적어도 저기 흔히 말씀하듯이 나의 사회가 내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기적이어야 돼요. 이기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야지 돈을 버는 시장인 거지. 그러니까 주식도 어찌 보면 이거는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아까 우리가 방송 전에 길건 팀장이 우리가 준재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준재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사업을 많이 뛰게 되면은 정말 치열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 거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이면 제가 박사학위 따라 그래요. 그치.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사업적인 눈치가 정말 있어야 되는 게 주식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기적으로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시다도 제가 볼 때 분명히 돈 버는 시장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를 만약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자산가야. 올해는 어쩌고 돈을 갈 것 같은가? 금이 쪽으로 가네. 올해는 진짜 예금 적금 특판에 돈 넣은 사람이 승자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 예금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높게 본 게 6.6까지 봤어요. 6.6 갈 거 적금 같은 경우는 12%까지 봤거든요. 그쪽에 돈 주는 사람이 오늘 웃었어요. 웃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 바뀌게 될 것 같잖아요. 그 돈 빼면 돼. 빼서 그냥 주시장 가면 주시장에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 뭐 금값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 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 없는 게 아직 제 나한테 근거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간단 말씀 못 드리는데 뭐 금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금이 갈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돈 빼가지고 그래봐 뭐 2% 몇 % 차이 안 나요. 그거 빼가지고 금 사게 되면은 거기서 6%가 아니라 여기서 한 달에 6%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디로 돈이 갈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눈치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눈치를 잘. 그 1년에 한 번씩 하나금융연구소랑 KB금융연구소에서 한국 부자 보고서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KB에서 12월 달에 나왔는데 거기에 부자들을 보니까 방금 태근 팀장님 얘기한 게 딱 나와. 부자들이 내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금리랑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지표를 보는데, 그래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상품이 예적금이었어. 왜냐면 총알 빨리 잘 모아놨다가 흐름 보고 딱 따라가려고. 들어가려고. 네. 그리고 금도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땐 금이 많이 쉬었어요. 네, 많이 쉬었어요. 네, 옛날에 차화정 장세 때 차화정만 간 게 아니라 금도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1800불까지. 근데 이게 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세계 경기가 이게 서프라임 저기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아무래도 지폐를 가지는 게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금부치, 어른들이 얘기하는 금부치, 이게 아무래도 든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 금고에 보게 되면 달러가 있고 금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의미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화랑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달러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달러 가치도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금이 이게 나오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가 이제는 내년에 가서는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달러에서 지금 속된 편 한 번만 쓸게요. 달러 충분히 해먹었으니까 다음에 해먹을 게 뭐가 있지? 금이라고 보니까 그럼 지폐가 아니고 실물산 쓰고 다시 봐야 되나? 근데 그 부동산은 아니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부동산이 했던 역할을 금이 하지 않을까. 이런 걸 아마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 금을 조금 많이 사모으기 시작하고. 중앙은행이 많이 샀어요. 이런 공연 다 살피고 있어야겠네. 당연하죠. 우리는 벌어볼 거야. 지금 이건데. 여러분, 네. 모르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닝 라이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분은 전문가시니까 항상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 시간이 없고 잘 무디하잖아요. 그거를 다 우리 모닝 라이브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딱 배워가잖아요. 계속 배우고만 있어. 너무나 고맙습니다. 배우고 있어도 돼요. 눈치니까 눈치만 잘 살리면 그러다가 이렇게 눈 살피. 그렇지. 오늘 몰랐으면 저는 은 사고 앉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금 또 보잖아요. 그건도 이제 여자 생겨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그치. 나는 은 사모고. 아까워 불이로 갑니다. 네. 요즘 굴값도 괜찮아.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네. 그래서 무슨 종목을 많이 샀냐고.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항상 순서가 있는 거야. 넘어버렸어요. 네. 넘어버렸어요. 자,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또 화면을 같이 보게 되면 그래서 천천히 그 업종하고 종목을 볼 거예요. 여기 보셔 이렇게 23일까지 보게 되면 개인들은 이제 전기전자, IT 쪽을 18조를 샀어요. 18조를 샀어요. 어마하지. 그 다 본인 뭐 삼성전자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앞판에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24조, 그러니까 ETF까지 ETF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4조인데 여기 보면은 코스 유가증권 시장 16조, 코스닥 시장 4조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16조 6,780 맞나? 16조 6,788억을 살 때 시장보다 더 많이 산 게 IT인 거야. 내가 IT를 사고 딴 거 판 거. 지가 삼성전자를 사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갖고 있는 거 딴 거 팔면서. 근데 또 이제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판 게 또 우수창고야. 근데 여기서 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건 또 우수창고. 그렇지. 계속 그냥 반대로 움직이는 1조 거야. 4,293을 사는데 우리 개인들은 1조 8천을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참 기관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반대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또 이제 개인들이 8조 6천억을 샀는데 23일까지예요. 1월 1일부터 23일까지 샀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상위 올라가는 게 반도체,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많이 샀는데 또 반대로 그 이제 외국인들은 또 많이 팔았죠. 반도체를 많이 팔고 디지털 컨텐츠 모바일 게임 많이 팔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항상 외국인 기관과 개인들은 엇박이 나오고 있다는 거. 왜 이런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팔아서 돈을 벌고 개인들은 그쵸. 물려 있는 거고. 그래서 이 IT가 그렇다면 내년에 가기 위해서는 이 수급만 보게 되면 내년 IT가 가기 위해서는 IT 쪽에서 누군가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야지 개인들이 팔아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사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수창고 팔게 되면은 이렇게 개인들은 또 우수창고 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어워드 이제 순서를 아이고 삼성전자야. 제가 조조. 마음만큼은 15조 중에 10조가 제 돈입니다. 마음만큼은. 야, 그러면 순양 거의 그 정도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니 산종목들이 소위 말하는 IT 뭐 네이버 카카오도 어차피 IT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 하이닉스 아시겠지만 네이버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지만 정말 많이 과매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얘기는 했었어요. 정말 많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 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뱅크, LG전자, 삼성전기,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네. 이게 코스피 쪽 거래 대금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낀 것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이 이렇게 되는데 등락률은 정말 안습이죠. 안습이죠, 안습.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지금 종목 그 어워드 중에 저기 이제 아무래도 그 제일 상위 종목이 완전 우량주들. 그렇죠. 우량 소위 말하는 우량주죠. 저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요 친구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거의 상위권에 있긴 하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매년은 아니고요. 매년 아니에요. 네이버 카카오가 삼성전자가 거의 매년 있고 삼성전자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흐름을 타죠. 맞아. 그때 사이클 타죠. 그래서 제가 2020년도까지 다 준비했어요. 걔들이 뭘 샀는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IT예요. IT고 이제 두산에너지 이제 원전 하나 있고. 근데 참 공통점이 여기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 에코프로만 빼면은 다 IT예요. 맞아. IT야. 카카오뱅크도 카카오뱅크는 은행처럼 그럴까요? 아이 근데 IT로 가는 게 맞지. 그렇죠. 플랫폼이니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IT예요. 올 한 해 좀 IT 흐름이었다고 보면 봐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개인들이 팔게 되면 내년 IT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지. 개인이 결론 팔아야 돼. 그런 개인들이 팔아야 내년 IT가 갈 가능성이 손실 높다는 보고 거죠. 팔아야 돼. 그랬을 때 잘 버텨야 돼요. 그때 외국인 들어와요 그러면? 그치. 그치. 그러니까 누군가가 팔아야지 외국인이 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
가지고 있다가 지치다 끝나면 그때 가서 내가 팔면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내가 팔면 바닥. 그래서 나오는 거야. 버티다 아이씨 이제 가니까 올라갈 때 팔아야 되나? 이런 심리가 발생이 돼요.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물려있다 보니까. 저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안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손실이 안 난다고. 그치. 절대 안 팔아요. 그럼 수익 날 때까지 난 절대 안 팔아. 10년이 돼도. 그러네. 그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5만 전자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말씀해주신 걸 대입해보면은 지금 개인들이 저렇게 많이 사가지고 네네. 심지어 많이 물려있는 상황일 거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요거 버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는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금리도 올라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도 줄고 그러면은 비교적 다른 상황 때보다 더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위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근데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뭐요? 선반영? 어디에 선반영? 경기 침체 선반영, 가능성 선반영. 자, 봐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자, 2018년 내내 그것 때문에 발명자 주가가 못 갔어요. 지수 못 갔어요. 근데 그게 2019년에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근데 지수는 갔어. 마법의 단어 선반영. 선반영. 인플레, 경기 침체 가능성, 선반영. 요거 나오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인텔에서 사파이어 레피즈만 나오면 디램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랜드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시장식을 부각을 안 시켜요. 파운드리가 돈을 벌어요. 벌긴 벌어. 그래서 랜드보다 수익성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만약에 그걸 보고 그걸 포커스 맞춰서 주가를 띄운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참 이제 여자친구 같은 게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치.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같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램 가격 빠지는 건 보는 거지. 지금 현재는. 빠지는 건 보여. 근데 이렇게 빠지더라도 만약에 사파이어 리퓨즈가 나온다. DDR5 한다. 그러면 안 좋아도 이렇게 사파이어 레피즈만 주가가 또 갈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 가서 저는 그 사파이어 레피즈만 출시가 되고 DDR5만 나와도 저는 10만 원 간다 봐요. 그리고 10만 갑니까? 10만 원 간다고 보고 15만 원은 아마 그 파운드 쪽을 부각시키면 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저는 예전에 삼성전자 액면 분할 했잖아요. 네. 저는 액면 분할 안 했으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그랬으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가격대였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뭐 솔직한 말로 우리 남자끼리 벤츠고 BM이고 타고 싶은 이가 뭐예요? 네? 벤츠고 BM이고 뭐 마세라티고 타고 싶은 이가 뭐예요? 하차감이지 승차감보다. 그죠? 보여주기식. 그만큼 돈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치가 떨어졌다. 액면 분할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가치가 떨어졌다 봐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 그래야 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액면 분할 안 하길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세라티, 뭐 포르쉐 이런 것도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고 이제 싶어. 꾸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거든. 250만 원 비싸잖아요. 내가 돈 모아서 한번 사보고 싶다. 이렇게 다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누구 만나서 어제 삼전 한 10주 샀어 일단. 그러면 열주나 샀어. 근데 이제 지금에서 10주면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10주 갖고 있다면 기야왕. 아이고 이제 지금 시작하려고 기야왕 이런 이 취급. 그러네. 지금 사야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액면 분할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생각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주가 250만 300만 갔다. 얼마나 사고 싶어요. 사고 싶잖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음모론 살짝 들어가면 개인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액분을 한 거지. 그런 거죠. 쉽게 해가지고 털고 나가기. 그렇지. 털고 나가려고.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했잖아요. 하고는 주가 어쨌든 못 갔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무상증자 액면 분할을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무증하고 액분하고 주가 갔던 회사는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요거 알면은 진짜 길쭉구석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얘기해줘야 돼. 아니,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아까 저한테 얘기해줘. 지금 끝나고 건데. 근데 그게 어차피 주가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갔잖아요.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공부상 그런 것들 대부분 허용하는 거죠. 공부상. 근데 아마 이제 저희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도 결론은 저기 아마 상위 1등부터 10위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의 고민이 이거지.
우리 계속 팔지 마라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뭐 묻어둬도 되는 그렇지.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제일 궁금할 거거든. 일단은 이제 삼전, 네이버, 카카오. 못 갈 것 같은 거 2개 먼저 찍을게요. 네. 이게 뭐가? 못 갈 것 같은 거 카카오뱅크, 에코프로비엠. 에코 프로그램이 카뱅은 그렇다고 치고. 저건 유무상증자였잖아요. 네. 카뱅은 끄시고. 유무상증자였던 저주가 계속 될 거예요. 네. 주가상 네. 될 거고 카카오뱅크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나? 이제 저는 내년에 재테크의 핵심은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거. 제가 이번에 마통이 자동갱신 됐어요. 네네네. 금리가 9.57이더라고요. 와, 자동갱신돼서 그 전에 몇 프로였어요? 6.04. 야, 한 4% 가까이 오고. 그 전에는 4.6이었거든요. 4.2에서 6.6% 올라갈 때도 욕 나왔거든요. 근데 9.57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와, 그러니까 마통이 그래봐야 뭐 많이 안 썼을 지금 한 1,000만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담 대출이 뭐 9%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7%, 8%의 억 단위의 대출이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저는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정말 어지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뭐지 요새 보면은 막 저도 부동산 유튜브 되게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돈 되는 다 관심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제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사. 진짜 제가 뭐 이렇게 돈을 제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게 집 이사거든요. 신축 이사인데 그래서 이제 부산 쪽에 괜찮은 아파트들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호가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많은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과연 연끌족들이 버틸까? 연끌족들이 답은 이래나 저래나 버티는 게 맞는데 못 버텨요. 제가 볼 때 뭐 한 달에 400, 500이 아니더라도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200, 300 나가는 것이 한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년, 3년 가잖아요. 절대 못 버텨. 힘들어요. 대출 갚는 거 졸라게 힘들어요. 그렇죠. 아유, 이거 써도 괜찮아요. 졸라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못 버티고 나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게임은 저는 내년이라고 봐요. 내년부터라고 봐요. 그러면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야지. 딱 받아내는 사람이 승리자. 그래서 떨어지는 부동산에게도 정직한 게 가다가 멈추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게 좀 길어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 참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2014년, 2015년 시장이 부동산이 이렇게 길게 바닥이 나왔었거든요. 그거 나올 때까지 저는 기다려도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빚 없이 돈을 차근차근 잘 모은 사람이 나중에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우 추워 씨. 소름 끼쳐서 그래요. 네. 그 상황이. 네.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카카오뱅크가 여신 경험이 없어요. 맞아. 네, 그랬을 때 카카오뱅크가 아무래도 금리가 싸게 나간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금리에는 인건비도 다 들어가, 연체관리 인건비도 들어가요.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싸게 나갔고 여신관리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얼마만큼 자산 재무 건전성이 받쳐주냐 이게 따라서 저는 이 회사가 계속 가느냐 무너지냐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뱅크하고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린 건 그 근거입니다. 그 근거고 이제 나머지는 괜찮아요. 이거 나머지는 이제 메카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삼성전기는 어차피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삼성전기는 아직까지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꼬봉이에요. 꼬봉이고 네이버 카카오는 중립이고 이제 이러면 또 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얘기 할까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세 개는 간다라고 봐요. 얘들은 그러면 버티고 메카오는 고민 한번 해보고. 메카오도 버텨야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뱅크, 에코프로비엠만 아니면은 버텨도 된다라고 봐요. 단지 시간의 문제인 거죠. 시간이. 그러니까 조금 빨리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계속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터키 같은 경우. 맞아요. 했잖아요. 그 얘기 계속 나올 거거든요. 1차적 수주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에코프로뱅, 카카오뱅크 빼고는 어쨌든 존버 한번 해보자. 한번 버텨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 2022년도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 여기 보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정말 IT 쪽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사랑을 독차지를 받고 있어요 지금. 맞아. 받고 있고 그에 반면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하이닉스 2등에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리고 1등에 우리금융지주, 기관은 LG 에너지솔루션, 2위는 신한지주. 저는 그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금융지주를 산 거는 배당이라고 봐요. 맞아. 이게 시가 배당률이 올해 한 1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0%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희대의 어떤 그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기에 적용됐던 금리가 8%거든요. 80%가 아니고 8%예요. 8. 그때 완전 저금리였나? 저금리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퍼센테이가 틀린 거죠. 미국 같은 게 8%도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건데 우리나라는 8% 에이씨 그 하루면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의 차이인 거죠. 맞아. 마인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왜 개인들은 정말 순수하게 IT 대장주들을 정말 많이 샀고 그리고 여기 뭐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 보시면은 우리금융, SK하이닉스, 현대글로비스, 삼성 SDI, KTNG 그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신한지주,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한진칼 여기서 우리가 착안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도 기관도 올해는 개별 종목 대응을 했다. 2차 전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 대응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보냐면은 제가 그 시장에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대형주 시장에서는 진짜 대형주 하나만 가지고 그냥 쭉 묻어둔 게 맞아요. 그게 대표도 2020년이잖아요. 그때 당시 현대차 가지고 무조건 수익 났고 네이버가 무조건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외국인 기관 상에 무조건 그 종목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 사놓고 외국인이 팔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대인 거죠. 계속 팔아. 얘네도 샀다 팔았다 계속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돈이 들어가냐 이런 거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기관 같은 게 보면은 겹치는 게 없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죠, 신한지주 은행이죠, 셀트리온 바이오죠, 하나솔루션 태양광이죠, 한진칼 요거는 그 M&A 이슈였죠. 그러니까 다 틀려. 다 틀린데 이게 주가가 계속 쭉 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해먹었다라는 거죠. 해먹은 종목도 있고, 안 간 종목도 있고, 하나솔루션이든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가 좀 갔었잖아요. 갔었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참 신기한 게, 순매도 상위 종목인데, 자, 개인들 매도한 종목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KTNG. 외국인 기관 파는 것들은 외국인 기관 샀던 것들은 전부 개인들이 팔고 있어요. 이렇게 엇박이 나는 거죠, 엇박이. 근데 여기에 뭐 포함 안 되면 좋겠죠. 어쩔 수는 없어요.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가 포함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또 안타까운 게 외국인 기관 매도 1위 종목. 매도 1위 종목. 삼성전자. 두두두두 삼전. 그러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순매수 상위 종목 1위가 개인은 삼성전자. 매도 1등은 외국인 기관도 둘 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내년에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수급적만 보게 되면 이게 바뀌어야 결국에는 간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게 외국인이 8조 팔았고 기관이 7조 팔았어요. 근데 개인이 15조 팔았잖아요. 4조 15조. 죄송합니다. 4조. 그래서 그대로 금액만 보게 되면 그러네. 보세요. 금액만 보게 되면은 개인이 15조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근데 안 가. 그만큼 던져서? 이건 아까 말씀했잖아요.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조금씩 산발적으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에 확 화력을 실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 개인들 그 얘기 많이 하죠.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금씩 사니까 이 매수의 힘이 전혀 힘을 발휘 못하는 거야. 근데 외국인 기관 한 방에 빵 때려버리니까 주가 크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죠? 저 15조가 정말 한 번에 확 들어온 돈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꾸준히. 삼성 그 외국인 기관이 1조 팔 때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한 3조 사잖아요. 그럼 주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주식은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조 팔았다가 우리 3조 한 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집중이 빡 쏘잖아요. 그럼 주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씩.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어찌 보면 맞고 어찌 보면 틀린 게 이런 거죠. 조금씩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빵 이렇게 때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흐름을 잡아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 네이버 카카오 외국인들 제일 많이 팔았죠. 근데 제일 많이 산 종목이 걔네들 네이버 카카오가 또 상위에 랭크돼 있죠. 저렇게 가네요.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기관 쪽에서 2등이잖아요. 여기 보면 개인 투자자 5등에 랭크가 돼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게 시장이 간단하면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개인들이 팔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 저도 압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투자는 사업이거든요. 사업할 때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사업도 고비가 항상 오거든요. 그거 못 버티면은 사업 망하는 거고 그거 버티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거 버티고 나름대로 이 뭐라 그러죠? 리프레시라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한 사람들은 다 버텼어요. 그죠? 근데 그거 못한 사람은 다 도태가 되고 이제 정부 지원금 받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비하는 건 아닙니다. 비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그렇다는,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 영원한 소유주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힘들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는데 지금 힘들 때라는 거죠. 잘 버텨야 돼요. 잘 넘겨야 돼요. 네. 잘 넘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이제 교훈은 기왕 물렸으면은 버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기왕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면은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기관의 매매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러니까 이 2020년도에 이제 빅테크, 자동차, 전기차 잘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도하는 시장이라면은 외국인의 종목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대형주를 계속 가져가는 매매 패턴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개별 종목 매매를 하면서 종목이 계속 바뀌는 패턴이야. 요걸 먼저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만약에 대형주를 계속 가져가는 그런 패턴이다. 그럼 외국인 기관이 뭘 사는지를 보고 그것만 사고 그냥 계속 기다리면 계속 그냥 존버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매매 패턴을 보니까 지금 기관 쪽 예를 들었듯이 전기차, 은행, 바이오, 태양광 두서가 없어. 이럴 때는 얘네들이 또 개별 종목 대응을 하는구나 하면서 다음 종목을 어떻게 또 짧게 들어가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뭘 보냐면은 다음 주 되기 전에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를 봐요. 왜냐하면 최근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되게 빠르잖아요. 순환매가 일주일도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일정이 뭐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중국을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감기약이 강세잖아요. 그러면 다음엔 또 이 감기약을 이어서 뭐가 갈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약이 잘 갔다. 그러면은 감기약을 생산하는 원료 의약품. 그래서 이것도 재고가 바닥이 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은 또 뭐가 되느냐? 면역 관련된 제품들, 면역 관련된 건기식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의 패러다임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빠요. 맞아. 너무 바빠. 그래서 개인 사업장에서 정말 바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건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렸다 보고, 내년에 가서도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고 얘네들이 여전히 개별 종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형주를 쭉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학개미뿐만 아니라 이제 서학개미. 네. 올해도 많이 없어요 지금. 그래요?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올해도 보면은 이제 개인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여전히 여전히 테슬라, 그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이거 이제 빅테크인 거죠. 빅테크. 이제 기술주. 개인들이 어떤 IT 사랑은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 IT 쪽에 관심이 많나? 그러니까 이게 IT에 갔다 보니까 IT 쪽으로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익숙함이라고 봐요. IT에 갔다 보니까 IT 계속 사는 거죠. 잘 갔다 보니까 이게 또 가겠지. 이 생각이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IT 쪽이 많은 분들이 그 종목 중에 좀 쌓여 있는 지식이 많아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그런 것도 있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저는 여기 마이너스 56%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는 더 힘들다라고 봐요. 더 힘들고, 왜냐면은 테슬라가 잘 나갈 수 있었던 것들이 저는 보조금도 큰 역할을 했다 보거든요. 어마어마했죠. 그죠. 근데 지금 보조금을 이제 지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7,500 해가지고 또 할인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테슬라 그전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걸 한다라는 건 테슬라도 위기감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테슬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건 좀 엉뚱한 얘기지만은 테슬라가 정말 많이 안 좋게 된다. 애플이 애플카를 해야 된다.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하는 그런 정말 신박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그때 탁 털어버려. 테슬라를. 그리고 이제 우주항 쪽으로 가는 그리고 거지. 스페이스 X 쪽으로 하는 거지. 화성으로 가는 차 던지고 차 던지고 이제 우주선으로 가는 거죠. 돈 요 정도면 됐다. 콧물이 나오시? 뭐 이게 제 상상입니다. 네. 상상에서. 근데 어쨌든 오너 리스크도 포함이 돼 있는 것도 맞잖아요. 테슬라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게. 그러면 지금 제일 큰 거는 테슬라의 매력도는 아직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저는 내년 테슬라 살 거냐 물어보면 저는 안 산다. 하긴 올해를 돌이켜보면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정말 많이 보여준 것 같아. 다 했어.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작년에 국내 그리고 해외 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뭘 많이 샀느냐. 여기 보면 여전히 현대모비스만 좀 생소할 뿐이지.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요것도 이제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17일. IT 된 사랑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와 지금 21년도도 쭉 봤는데 IT 쪽이 이제 강하잖아요. 이제 내년을 시가 많이 없으니까 내년을 봤을 때 IT는 그래도 그대로 갈까요? 인기요?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가요? 그래도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뿐이지 상위 분명히 올라와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 화면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이게 2020년도예요. 자, 2020년도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네이버, 신한지주, 거의 비슷해. 비슷하죠. 근데 여기 보면 수익률이 달라요. 삼성전자가 46%예요. 많이 벌었지. 내가 뭐 했냐? 과거의 영광이. 현대차가 62%, 카카오가 155%,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9%. 자, 근데 제가 2020년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2020년도도 삼성전자가 있고요. 아이고, 뭐야. 2021년도에도 삼성전자가 있고, 2022년도 삼성전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익률. 그죠? 그, 수익률을 누가 결정했을까요? 외국인. 그렇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동학개미라는 이런 얘기는 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 동학개미들이 힘을 뭉쳐가지고 삼성전자 사서 주가를 올렸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당한 거.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2021년도, 2022년도 왜 삼성전자가 왜 안 가냐고. 똑같이 구장청 샀는데. 그러니까 봐보세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9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삼성 15조였잖아요. 2010년도보다 2022년도에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어요. 수매수 규모가 더 많아요. 근데 주가가 안 갔잖아. 이때는 9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조밖에 안 샀는데 이때는 삼성전자 수익률이 46%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 동학개미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갔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면은 못 가요. 시장 못 가요. 우리 그건 인정을 하자라는 거죠. 인정을 하고 이 그러니까 예전에 일제시대 동학운동 말미가 어떻게 되니까 말미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그러니까 동학개미도 지금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올해까지만 보게 되면 2021년도, 2020년도 안 좋았어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이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동학개미 운동 같은 이런 허상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허상을 안 만들고 냉정하게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허상을 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 그 시점이 굉장히 분위기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하면은 해내는구나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진짜 주식을 정말 모르시던 분들도 그냥 막 들어갔던 거지. 들어가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제 후배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주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선주 급등 현상이 있었는데 우선주 잡아고 수익이 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주식이 체질인 것 같다. 2021년도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주식은 나랑 안 맞는다.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랑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수사 씨가 정말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 수익 나는 사람들이 내가 잘해서 수익이 났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많이 했지. 착각을 하고 2021년도, 2022년도에 그 계좌가 다 녹았을 거예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절대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나는 거지.
물론 자기가 어떤 기술적 분석 이런 게 신이 돼가지고 수익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테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를 했을 때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시장이 좋았었고 외국인 기관이 이끌어줬었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났던 거고 그리고 시장이 계속 하다 보니까 조정받을 때 매수, 조정시 매수, 조정시 매수 이런 기술적 분석이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주식을 공부하고 해오셨던 분들은 그때 모르는 많은 분들이 들어갔던 그 불장 때도 똑같이 하던 대로 그 분석을 하셨을 거예요. 아, 이 정도로 그래 외국인 기관 받쳐주네. 그러니까 오를만 하겠다. 근데 모르는 분들은 우리 내 실력이지. 내 실력과 함께 개미들이 힘내면 되는구나. 그렇지. 조정시 들어가니까 맞네. 조정시 매수 맞네. 그래서 많이 물리셨죠. 야, 이 정도만 조정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네. 매수했어. 주식이 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역시 나는 차트의 천재야.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벌써 개장이 되어버렸네요. 아, 그러네요? 뭐 빨간불 켜면서 이제 출발하긴 아, 저는 항상 준비할 때 시간이 모자랄 때 항상 그렇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그것만 한번 여쭤보고 네.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말 특정하기는 어렵고 네. 뭐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개인적으로 팀장님이 내년에 이제 보시는 괜찮을 것 같은 섹터 이쪽은 좀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따뜻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쪽이 있다면은 어디 쪽 보고 계세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왜냐면 아직 시간이 이번 저기 시간 많잖아요. 그걸 거 다 보고 마무리하고 들어가도 되는 거라.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저는 예측을 물론 예측을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아직 주포를 보려면 내년 딱 시작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주포가 나올 거는. 맞아요. 그냥 1월 1일 갔는데 1월 1일 갔는데 그때 시장도 지금하고 다르지 않다라면은 에이 좀 기다려야지. 좀 기다려야죠. 어쩔 수 없어. 네. 자, 오늘 나쁘지 않네요. 오늘 뭐 나쁘지 않네요. 시작 자체.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살짝 소폭 반등. 삼성전자 왜 또 파는 소리야? 아니 근데 이거는 흐름이 크지 않았어. 57,700원. 아니 다른 종목도 좀 봐. 삼성전자 보지 말고. 너한테서 빨리 벗어나야 딴 걸 할 수 있단 말이다 이놈아. 근데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요, 뭐. 천만 다행인 건 뭔지 아십니까? 뭐 천만 다행이라고 하기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위로가 좀 되는 거는 SK 하이닉스 팀장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좀 동지입니다. 하하. 그러지 마. 말씀이지만은 선제지변이 와도 난 버틸 거기 저도 때문에 버팁니다. 버틸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버티시죠. 이거 뭐 슬픈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수익 나면 저는 빨간불 되면은 공개할 거예요. 공개할 거예요. 잃지 않는 투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1월 중순 때 계좌 덮었다고. 올해 끝났구나. 덮어버리고 이제 배당만 좀 많이 들어와라. 야, 그래도 오늘 제일 세게 가는 게 오스템 인프라한테 딱 들어오네요. 오스템 플러스. 걔는 그 소식 있었잖아요. 네. 뭐지? 강성구 펀드. 네. 쫙 들어오네요. 오스템 플러스. 네, 나머지들은 뭐 그냥 바닥이어서 조금 짚고 올라오는 정도. 크게 흐름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태강산업,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들 재밌어질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돈돈에서 다뤘던 솔트루스 오늘도 좀 올라가네요. 오늘 또 LCC, 바이오 여전히 중국이네요. 항공주가 많이 오른다. 티웨이 항공. LCC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들이 이제 커버가 됐어. 네, 적자 보는 게 커버가 돼서. 네. 디네어가 제일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티웨이 항공 살걸. 아니 근데 TA는 좀 그런. 디네어가 사실은 제일 좀 튼튼해서. 지네요? 나 제주항공 얘기했죠. 네. 왜냐하면 자본 잠식 문제 때문에. 맞아.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저는 이제 환율이 신의 한 수였다고 봐요. 환율 때문에 그 금융 비용이 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순이익이 괜찮을 거기 때문에 아마 자본 잠식 문제는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실적 예정치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다 대부분 이제 흑전하려고 하고 있어서 LCC가 반등하는 건 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울이고. 동남아 노선 쫙 들어다니고. 그러니까. 따뜻한 데 가겠죠. 네. 난 여권도 없는데. 자, 방금 뭐 제가 살 걸 했지만 이어서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럼요. 또 살 걸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사봤자 한 2주 샀을 거예요. 나머지 다 삼성전자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새 그 얘기하는 껄무새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할걸. 껄무새라 그러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난 테럼프가 됐고. 테럼프. 내년에 컨셉. 테럼프. 괜찮은데요? 테럼프 난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모닝 라이브 9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년도 마지막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힘나고 즐겁고 알찬 하루 꼭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정 팀장님.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오늘 이럴 거니까. 네. 자, 정 팀장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멱살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 힘내시라고 한 해 이렇게 하고 끝내자. 올 한 해 매달 매주의 월요일을 버티시느라고 고생하셨던 마음으로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저희 스튜디오 돈도 모닝 라이브 내일도 함께합니다. 일단 여러분 올 한 해 월요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올해 월요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 뵙고요. 내년에 뵙고요. 저는 내년에 뵙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루 힘차게 보내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